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괜찮은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이게 뭘까 싶은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호재성 재료에도 호재의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잔향만 은은하게 남아서 이렇게 상승 탄력은 가져가지 못한 아쉬운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코스피는 기관회 매수세로 2,647선에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들이는 모습으로 883선에 마감이 됐는데 시장이 다시금 악재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관망을 하는 태도 보였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26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금리 이벤트가 또 있는 만큼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일장 키워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IT 부품주, 바이든, 미국 투자,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잔향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시장이 좀 큰 비중을 두고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효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움직임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전략을 품고 가야 하는 건지 한번 섹터와 종목까지 집중해서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부각됐는데요. 거래량이 꽤 실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승에 과연 연속성이 있는 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제약바이오주의 최근 행보와 함께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슈와 또 특징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로 함께 제시를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포트에서 든든한 힘이 되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트랙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시죠. 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대덕전자 54.78% 챙겨가면서 1위 자리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53.86%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진세미케미 32.78% 아주 단단하게 챙겨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챙겨주셨던 단기 공략주입니다. 한국파마가 18.43%, KC피드 20%입니다. 고려산업 35.37%, 큐런티어 10.68%의 탄력 챙겨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이런 단기 공략주 탄력적으로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매수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시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좀 기대감이 부풀었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좀 다시 우려감이 시장에 맴돌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든든한 주식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집중 플레이 해주시고요.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못 뵙고 일주일 네. 만에 뵙네요. 이렇게 네, 또 맞습니다. 월요병 퇴치 요정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나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강한 상승도 기대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상승장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망세가 좀 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이유도 사실 하락시킬 만한 새로운 이슈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 그러니까 테마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땐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저희 방송과 함께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와 함께 시장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든든한 백종국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전략 세워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큰 틀을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슈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위한 전략을 세워봐야죠. 첫 번째 이벤트로는 이 이슈의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탄력받은 종목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빨간불을 켠 섹터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섹터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 네. 바이든 효과로 얘는 정말 봐야 된다 하는 섹터가 뭘까요? 하나만 짚어주세요. 섹터를 사실 하나만 고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짚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상회담이 3일 동안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첫날에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아마 방문을 한 거 아실 것 같고요. 평택 반도체 공장에 방문을 했다라는 것,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둘째 날에는 기념 만찬을 하면서 경제계 인사들을 상당수 많이 만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에서 회장에게 네.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바로 기존에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설립된다는 건 이미 공개된 뉴스였고 거기에 추가로 5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낸 그 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로봇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 협력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언급했던 모든 분야가 네. 좀 주목을 해야 너무 된다라고 다 생각을 짚어주신 하고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목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맞습니다.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미리 움직인 영향도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존의 종목들은 상당수 좀 어느 정도 기대감에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우주항공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앵커님이 딱 하나만 고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우주항공을 좀 뽑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에 단기의 상승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쪽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에 누리호 발사도 기대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별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3일간 진행이 됐던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전반적인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로봇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셨고 그중에서 또 전문가님이 원픽을 해주셨어요. 우주항공, 또 다음 달에 있을 누리호 이벤트와 함께 이 부분 정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돼서 네. 좀 숨어 있다 하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우주항공 섹터도 그와 관련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밸류 자체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만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밸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 좀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로 사실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성장 모멘텀이 이번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 꼭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챙겨 가셔야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것도 또 큰 틀에서 바이든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동진 세미캠을 좀 오늘 리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님이 히든트랙 종목으로 3월 17일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지금 32.78% 챙겨가고 있는데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동진세미캠 3월 17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32.78% 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를 따라서 가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동진세미캠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토 레지스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EUV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로 상당히 큰 조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3월 17일 같은 경우에 121선을 돌파를 했던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캔들을 높이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최근에 바이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었다라는 부분과 더해져서 동지세미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로 인해서 부각된 부분은 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성장성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3월 달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 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대비로 지금 낮아 있는 업종, 제가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은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 시점, 물론 저희가 제시해드린 시점 대비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지금도 늦진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 저는 늦지 가능하다라고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 종목 매수 타점도 한번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진세미캠 리뷰를 해주셨는데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이 테마성뿐만 아니라 종목 자체로도 워낙 탄탄하게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0% 넘게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동진세미캠 외에 IT 부품주 관련해서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IT 부품주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 조정 대비로 그렇게 나쁘게 나온 편은 아니라는 거 1분기 실적으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도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지수에서도 사실 업종으로 따지면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품주들 사이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IT 부품주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M&A 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도 생겨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지금은 관심을 꼭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IT 부품주, 저평가된 IT 부품주 너무너무 많다. 또 계속해서 그렇지만 또 그만큼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퓨런티어를 리뷰해 볼 텐데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안에서 단기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죠. 5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10.68%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어요. 퓨런티어. 어떻게 리뷰 한번 해주시죠, 전문가님?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아마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언급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비상장일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비상장일 때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게 바로 퓨런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강한 상승세를 좀 가져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조정 구간을 끝내고 분명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그리고 변동성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변동성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 전기차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개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눈과 관련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센서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퓨런티어고 충분히 기술력도 검증을 받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변동성 충분히 이용해도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퓨런티어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에서 단기적인 수익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적절한 매수 타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 리뷰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있으면 그렇게 있는 만큼도 단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수 전략 충분히 세워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 포트와 또 계좌의 수익 쌓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이 이슈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좀 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가 약 21일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치사율은 약 6% 정도를 기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렇게 좀 겁을 먹을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두 백신으로 85%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바이러스나 코로나처럼 굉장히 전염성이 현재는 높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빠른 전염도를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이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오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엔 좀 경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좀 경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를 경험해 왔던 지금 시점에서는 두려움을 갖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갈 정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또 빠진 종목들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봤을 때 과감하게 좀 저는 투자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자신 없다.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판명이 되고 나서 추세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노란톡방에서 적절하게 매수 시점 잘 잡아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이슈는 매도 기회였을까요? 이런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네.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긴축 상황,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돈이 회수가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타겟이 된 게 저는 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 이미 부담스러운 요인은 좀 제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기존의 바이오주들이 올랐었던 이유는 바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지금쯤은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회수가 되는 긴축 상황임에도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덜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IT 부품주에 비교를 해봤을 때 바이오주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네.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 네. 바이오주들에 대한 성장성을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에 대해서 성공 네. 가능성 어떻게 좀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은 좀 어렵지만 저는 그만큼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도 저는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을 공략해 주신 걸까요? 한국파마가 18.43%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탄력적인 종목, 이 친구. 그럼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큰 상승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윗꼬리가 좀 길게 내려왔는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 감기처럼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감기약을 생각해 보자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도 이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만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상승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과 같이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관망세, 사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대장주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바이오 쪽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봤을 때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실지는 말고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 많이들 느끼시는 걸까요? 그만큼 수익이 왜 많이 났었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과거만 보더라도 기대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반영이 잘 안 그쵸. 된다고 말씀을 사실 해주셨는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증된 실적이 나온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동반하지 못했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이 바로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끊을 수 없는 이 기대감과 성과. 그렇죠. 사실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상당히 큰 거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특히 맞아요. 양극재 업체들이 거의 시총 상위를 모두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업종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부분을 크게 덜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에 대한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파마 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길게 보는 관점에서 비중 조절만 또 적절하게 하신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더 정확하고 탄탄한 매수 타점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뭘 담아볼까요? 일단 내일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자동차 부품주를 오, 주목을 자동차 해보자라고 부품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지난주에도 사실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사실 전기차 공장, 굉장히 큰 전기차 공장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에 현재 만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 당연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좋은 충분히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종목 저는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그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아침장에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목까지 세세하게 안 알려주시고 자동차 부품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근데 문제 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 마시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와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또 시장 플랜 세워봤고요. 플레이리스트 종목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계좌 수익도 탄력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히든트랙 종목은 여러분 포트에서 아주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차트상으로는 저평가돼 있지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숨은 진주 같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대덕전자, 한국항공우주,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든든한 종목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소개 얼른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더해서 블랙박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업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에서 내비게이션은 15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9년 연속 1등을 차지를 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모두 다 점유를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시장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가 현재 눈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 해외 매출액이 지난 6년간 64.4%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평균적으로 64%씩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게 바로 해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국내에서는 모두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굉장히 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한 큰 시장뿐만이 아니고 작은 뭐 동남아 국가라든 그러한 23개국 그 여러 나라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사실 내비게이션,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내비게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블랙박스의 매출 비중이 놀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블랙박스, 그러니까 국내 블랙박스를 빼고 해외 블랙박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2.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4.5%를 차지할 정도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 매출, 특히 블랙박스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안전 운전 장치에 대한 의무화라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의무화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의무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장을 당연히 이 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무화 같은 경우에 여러 국가가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해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에 굉장히 큰 계약건을 이 회사가 성공을 했는데요. 고급 자동차, 사실 흔히 외제차라고 생각을 하면 외제차. 네, 외제차라고 한다면 3대 회사를 좀 그쵸. 말하고 있는데요. 뭐 아우디와 벤츠, BMW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BMW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좀 했습니다. 작년 12월 237억 원의 블랙박스 공급 계약건을 체결을 했는데요. 해당 계약건은 올해 11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납품까지 모두 다 완료되는, 그러니까 매출로 모두 다 잡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BMW를 통해서도 이러한 계약을 성공을 했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BMW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게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B2B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 쪽 매출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B2B라고 한다면 기업과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진행을 할 때는 찾아가서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통해서 BMW가 237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계약건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해외 매출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B2B 사업 전략을 가져간 게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계약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BMW 이번 계약은 25년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9개국 순차적으로 블랙박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 BMW 계약건에서 중국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중국까지 포함이 됐을 때는 그 계약 금액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성장의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면으로 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블랙박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일본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업체의 제품을 쓰는 걸 좀 꺼려했는데 일본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에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업체들도 이 업체의 블랙박스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당연히
그것이 모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BMW가 그 직접적으로 237억 네, 원의 계약을 그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중국을 제외한 매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BMW도 납품을 했다라는 건 사실 같은 독일 업체인 아우디나 벤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추측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사실 블랙박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축적된 지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미 내비게이션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택시 플랫폼이나 배달 대행과 관련된 신규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개발 업체인 포티투닷에서도 지도 데이터를 현재 이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티투닷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주주로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상암에서 레벨 4의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진행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레벨 4의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술 개발 국제과제 컨소시엄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해봐도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금액이 무려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2조라는 돈, 세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과 UAM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 업체도 주목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티투닷이 현대차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 업체 당연히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컨소시엄을 이미 이루어져 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술이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GP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PS는 위성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GPS 신호를 잠깐 받지를 못할 때가 있죠. 사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GPS 신호가 좀 늦게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음영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음영 구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 회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도 데이터를 축적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한 음영 구간에서도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술을 현대차와 개발 중에 있는데요. 2025년까지 만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이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은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우리가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나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 15년 연속 1위인 내비게이션과 또 9년 연속 1위인 블랙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는 해외 시장의 점유율까지 높아지면서 실적도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성장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차트까지 확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좋은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45%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8% 기록을 한 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추후 수주권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출액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울 만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부채가 좀 늘어났느냐? 신규로 진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위한 부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좀 찍혀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순 손익으로는 플러스의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진 이유는 사실 자산에 대한 감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활동으로 구체적인 영업활동으로 충분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 있고요.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92%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에 부채 비율 39%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만 92%까지 높아졌지만 100%의 미만까지 가져갔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의 3,000%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매출액 증가율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부분도 마이너스가 찍힌 부분은 있지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무리가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단계 레벨업된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상 추세의 하단 그리고 새로운 박스권의 하단에 겹쳐져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도착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주봉상 매수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크게 낮춰지지 않았다는 점, 16,000원의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봉상으로도 추세 하단, 박스의 하단권에 있는 지금 라인은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이고요. 좋은 성장성, 실적으로도 물론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좋은 성장성을 1분기 실적으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별이 5개인 이 난이도 최상급의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여러분 포트에 하나라도 딱 있으면 아주 든든하게 포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매수 전략. 매수 3타점 챙겨 가시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히든 트랙 종목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매수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네요. 네,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재료, 그만큼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깔끔하게 지금 매수해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 잡아가시면 아주 든든한 수익률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백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낮에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또 일교차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